우리 입법조사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으신 겁니까? 우리 입법조사관 이쪽으로 와주세요. 밖에 좀 바꿔. 네. 야, 이거 너무 덥다. 이거 에어컨 안 나오나? 네. 예, 하여튼 뭐, 이 비 오는데, 야, 여기 뭐 10월 사동유민들 절반 오신 거. 갔다 왔어요. 예. 여기 인명수가 많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절박한 사정 때문에 오셨을 텐데, 제가 오늘 요 자리를 만든 거는, 요 자리가 지금 이제 공식 회의입니다.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회의는 여러분들께서, 주민들께서 국회로 청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청원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국회의원이 해당 관련 이제 부서, 사실은 원래 롯데건설이 여기에 대해서 응할 이유는 없어요. 의무는. 그래서 하여튼 뭐 군인들께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요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롯데건설 측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우리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게 반드시 이 회의 진행자인 저의 허락을 받으셔서 발언권을 획득을 하시고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뭐 시간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다만 여러분들이 장례가 소란스러우면 제가 장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뭐 화나신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신월 사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들께서 국회로 청원하신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이 법인세, 이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롯데건설 관계자하고 입법조사처 관계자를 모시고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 참석하신 분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 롯데건설에서 오정규 주택사업 도시정리팀 차장님, 오정규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게 실무 담당자이시죠? 네. 우리 롯데건설 이민규 주택사업 도시정리팀 이민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허원, 그 입법조사관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민 대표로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공식으로 이 청원을 접수하신 분이 우리 민원인 대표 이남열 씨니까요. 그리고 우리 박남순 씨 두 분이 대표로 민원의 나라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분께서 오늘 중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궁금한 점을 대표로 이제 물어보시고요. 그 연후에 우리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이남열 씨가 저한테 이 자료를 우리 카피 해왔나? 네, 드렸어요.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여러분들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법인세를 왜 조합이나 조합원이 내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법적으로도 맞는 일이냐? 이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조합원이 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제 뭐 계약 관계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관련해서 일단 이남열 우리 대표님께서 요 제가 첫 번째 지금 모델로 나온 말씀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법인세가 처음에 발생하겠지만 실제 이득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과학법인 내야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과학법인에서 발생한 이득이 과학법인의 것이고 또 그 실체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금액에서 당연히 법인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조합원들이 제공하는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발생한 이익 자체는 지금 분양대금을 전부 다 롯데건설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나 우리가 경비로 사용해야 할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롯데건설이 가져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조합 현실에서는 조합 사무실에는 대금 자체를 수입하게 되는 그 분양대금 자체를 전부 다 롯데건설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법인 자체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인세를 조합에다가 내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 여기서 발생되는 아직 시연되지 않은 이익이 이제 조합 측에서 이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보면 이제 실제 아파트하고 부대 공리 시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공사비를 충당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공사 대금을 전부 다 받아가고 남은 이익이 지금 세무조사 계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 공사비 다 지급하고 남은 이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이 미수 미지급 때문에 시연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저희 거면 사실 이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현안에 조합법인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떤 형태로 납부를 하고 향후에 이제 이익이 시연이 됐을 때 이 금액으로 정산을 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까지 묶어서 같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아마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가닥을 잡아서 쉽게 하나부터 쉬운 것부터 좀 처리를 할게요. 일단 이 법인세를 조합에서 내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롯데건설 이민규 팀장님. 해당 법인에서 법인세는 부과가 이제 자진 신고와 납부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에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조합이 무슨 어떤 특별하게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 지위가 없었어. 2003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조합의 법인이라는 이런 이제 법적 이 지위가 부과돼서 그 조합에서 이런 세금 관계를 납부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세금 내는 주체도 조합이 하도록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다 내셨었어. 이익이 생기면 조합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익이 생기면 개인이 다 내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인 이제 사업 소득세라고 해서 개인이 냈었는데 2003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조합이 통 묶어서 왜냐하면 조합이 이제 법인 성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합이 납부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다음에 두 번째, 이 법적 조치 말고 롯데건설이 우리 재개발 조합 측하고 이 법인세 관련해서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습니까? 따로? 예,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제가 참고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20, 그러세요. 좀 더 가져왔는데요. 일단 앞에 계신
줘요. 예. 네, 말씀하세요. 그 자료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합의 내라고 한다. 절대 저희 조합, 롯데건설은 조합의 내라고 한 적이 없고요. 조합에서 내시든 안 내시든 저희 그 롯데건설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법인세를 뭐 저희가 추가 부담금을 물려서 지금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고요. 잠깐만요. 예. 그냥 그거는 좀 클리어를 하십시다. 금방 하여튼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신월사동 조합 법인세 관련의 건이라는 이제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이거 내용은 우리가 내라고 한 건 아닌데 안내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냐면요. 여기 조합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계속 체납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조합에서 지금 그 미분양분이 있는데, 그 미분양분을 마저 다 팔아가지고 그 대금으로 저희한테 공사대금을 주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조합에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게 조합원 개개인한테 뭐 압류가 들어올지 아니면 지금 미분양분에만 들어올지 그건 아직 뭐 국세청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미분양분이 12채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공매 처리되게 되면 뭐 경락률이 뭐 70%다, 80%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처분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공사금이 이제 회수가 안 될 뿐더러 또 저희가 이제 그 외에 그 법적인 조치가 또 조합원 간에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고지를 한 거고요. 무슨 말 말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이 롯데건설 이쪽에서 보낸 공문을 받고 우리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보시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 마음속으로는 야 이게 무슨 뭐 협박당하는 느낌이다. 없습니다. 네. 조용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롯데건설 측에서는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들은 법인세를 내라고 지시하는 공문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정을 안내하는 공문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 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롯데건설에서 그거는 조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공문 내용을 보고서 주민들께서 법인세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이 뒤에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일반 분양분 아파트에 압류 들어오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잘 못 알아먹었다가 이게 잘못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사단이 벌어진 건데 일단 그거는 이제 유념을 하시고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아까 법률적으로 새로운 그 도정법이라고 있거든. 그 도정법에서 조합 측이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거라고 확인을 드렸고 일단 그거하고 별개로 아니면 그거에 입각해서 롯데건설하고 이 재개발 조합 측하고 법인세 관련한 계약을 따로 맺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셔요. 이제 지금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가 2006년도 12월 16일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그 총회에서 저희를 뽑아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제시한 기차서입니다. 거기 기차상 그 중간쯤 보시면 그 법인세가 조합원의 조합 또는 조합 및 조합원 개별 부담이라는 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찰할 때 네네. 입찰서를 넣었는데 총회에서 인준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2008년 3월 18일 날 조합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 잠깐 설명을 듣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07년도 여기 제가 메모를 제일 상단에 메모를 해놨는데요. 2007년 7월 26일 날 이게 이제 조합원 총회 책자에 요 계약서가 그대로 실려서 이게 이제 관리청은 총회에 가게 됐고요. 2007년 11월 30일 날 양천구청에서 관리청은 인가를 받으면서 이 도급계약서도 같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인세 관련해서 롯데건설이 조합 측하고 법인세는 조합 측에서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남열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하고 갈 부분이 여기 하나 또 있는데요. 실제 제가 이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보니까 뒤에는 실제 계약서를 여기 붙이셨네요. 근데 계약을 하겠다는 법인세 제공과 관련돼서는 안 붙이셨어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이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계약서 7페이지에 그 개별 원인자의 원인자가 그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개별 원인자가 여기 뒷장에 진짜 있어요, 뒷장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 근데 개별 원인자가 여기 가르치고 조합원이라고 쓰셨는데 없거든요. 거기 잠깐. 계약서상에 이 개별 원인자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예? 다시 어느 페이지? 첫 페이지. 원인자 개별 부담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이거는 클리어하게 짚고 넘어가요. 개별 원인자가 조합원이 아닙니다. 법인세의 원인자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 세법에 아니 보시면 근데 계약서의 내용에는 이 지금 조합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넣으셨거든요. 예. 네. 예. 권장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은 세법상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2006년도 입찰서에서는 원인자라고 해서 원인자에 대한 규정을 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2007년도 7월 26일 날 부국계약서에서는 그냥 원인자 개별 부담만 한다고 해서 원인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실제 계약 자체가 원인자가 조합 및 조합원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계약서상에. 근데 지금 여기 가지고 오신 자료에는 가로치고 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렇게 굳이 말씀. 아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가만 계세요. 근데 제가 이랑효 씨한테 요거는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요 명기를 2006년도 최초의 입찰서, 이것도 이제 계약이고요. 2007년도 7월 26일 날 총에서 가결된 계약서, 이것도 이제 계약인데요. 앞부분에 원인자라고 해서 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뒷부분에는 원인자하고 이제 괄호 열고 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명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 상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롯데 측에서 말씀을 해보셔요. 예,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법상으로 법인세의 원인자는 당연히 해당 법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8조의 그 전단을 보시면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의 명의로 부과되는다는 말이 있고요.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그러니까 갑의 조합원 명의로 부과되는 게 법인세이기 때문에 원인자에 대해서 굳이 개념 규정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인정되십니까? 아, 예, 이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게 법인세 문제는 법률로도 조합이 내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 이 공사를 계약할 때 그 조합 측하고 롯데건설하고 법인세는 조합이 낸다라고 계약을 또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를 내는 주체는 조합이 맞습니다. 일단 요거 사실관계는 저희가 분명하게 하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또 헷갈려서는 안 되신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받느냐? 이익이 어떤 거고, 도대체 그 이익이 얼마큼이 관데 법인세가 11억 정도가 부과가 됐느냐? 게다가 올해도 5억 정도가 더 부과가 된다는데 그 이익이 도대체 얼마큼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요걸 하시기 전에 저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입법조사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리까리 헷갈리시는 게 뭐가 있느냐. 공사에는 제가 이제 롯데건설 대신 이거 설명을 할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합하고, 그러니까 이 건설사하고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도급제라는 계약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지분제라는 계약 방식이 있대요. 그럼 이제 도급제는 뭐냐? 조합이 모든 걸 책임지고 건설사는 공사하고 공사비만 받아가면 되는 거야.
그게 도급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을 다 했어. 근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분양이 안 돼서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합이 그거는 다 원방 뒤집어 쓰는 거야. 하여튼 건설자는 도급제로 계약을 했는데 내가 공사비만 받아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분제는 뭐냐? 이제 까꾸로예요. 까꾸로가 뭐냐? 일단 이 조합 측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이제 지분만큼을 먼저 갖고 나머지 부분,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분양이 들 되든 분양이 안 되든 간에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이쪽에서 위험을 떠안는 거지. 시공사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 그 법인세를 누가 내는지 요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졌으니까 그럼 이제 이익을 따질 때 그 이익이 과연 어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분제하고 이 이익 부분하고 계속 이제 연동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롯데건설에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급제하고 지분제가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지분제 도급제 맞습니까? 예, 사실관계 추가적으로 예, 그래도 그 말씀하시고 우리는 롯데건설 쪽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도급제하고 지분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분제도 지분제가 있고 조건부 지분제가 있고 근데 계약상 여기에 만약에 분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면 보상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추가 분담금을 내도록 계약 조건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시공사에서 비용이 더 들어갔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확정 지분을 확정 지원하는 상태에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받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급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급제지만 결국에는 공사와 관련돼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저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이 남으면 저희가 되게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에 대해서 우리 롯데건설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자고 예, 말씀하세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토해양부죠. 그 국토해양부 표준계약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재건축 계약서가. 거기 보면은 지분제 계약서가 하나 있고 도급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확정 지분, 어느 법률이라든지 뭐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조건부 지분제다, 확정 지분제다 이런 용어는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공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할 뿐이고. 그거는 이제 계약, 그 당사자 간에 그때그때 그거에 맞춰서 계약을 한다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확정 지분제일 경우에 뭐 추가 공사비 이런 문제가 발생이 하느냐, 이거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확정 지분제, 조건부 지분제라는 뜻은 그걸 떠나서 지분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확정 지분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분제의 가장 큰 그 주의는 뭐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반 분양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곧 조합원들의 그 부담금이 되겠죠.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가의 그 연동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정 지분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반 분양을 아무리 뭐 어떻게 하더라도 조합원한테 처음에 제시한 예를 들면 그 신화동 같은 경우는 118.2%입니다. 그 지분율이 전혀 변동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분제라도 다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조건이 변동이 돼서 지분 변동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8.2%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추가 부담을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하는 데에 따라서 아니면 공사비, 뭐 실제로도 저희가 공사비를 추가로 한 60억 원이 더 투입이 됐는데 뭐 추가 공사비를 저희가 제시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확정 지분제라고 하면 그 말뜻은 일반 분양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부담금이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이 되는지 그거에 따른 그 확정 지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지금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쟁점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한 걸. 이 법인세 약 11억 원 정도 2010년도에 부과된 법인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된 거예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이 조합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부과된 거죠? 그 아주 명확하게 근데 이거를 롯데건설이 대답하는 사실 의무는 없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롯데건설이 부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롯데건설이 부과한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부과를 한 거니까 사실 롯데건설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롯데건설이 하여튼 그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네. 어디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해서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좀 만들어 와봤어요. 우리 유인물 세 번째 장 보시면 총회 때를 제가 나눠드리려고 요건가 보네? 네. 요거들 한번 보시고. 요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법인세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그게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조합 법인세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 롯데 법인세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합 법인세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분제 도급제 그 사업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지분제 도급제의 그 스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조합원 잠시만요.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더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우아기들 벗으셔야 더우시면. 그게 러닝만 좀 벗으세요. 아니, 그래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조합원님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드린다고 저희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지분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금은 다 롯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은 롯데가 가져가니까 그거에 관련된 법인세는 롯데가 내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합원님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조합법인세하고 밑에 이제 롯데법인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법인세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저희가 분양 수익 총 금액이 한 690억 정도 돼요. 거기에 보면 조합원 215세대가 내신 그 부담금이 약 300억 원이 되고, 일반 분양 91세대, 상가, 임대, 이렇게 포함해서 3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이 690세대 조합에서 수입이, 이건 롯데 수입이 아닙니다. 조합 수입입니다. 지분제, 도급제 다 똑같습니다. 690억이 조합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이것으로 이제 공사비와 사업비를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사비라고 하면 저희 롯데건설의 세금 계산서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조합에서 이제 받아오는 돈이 약 540억 원이 되고요. 그 사업비가 조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철거비, 뭐 설계비 이런 여러 가지 용역비 모두 다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요. 다 이제 그 조합에서 내시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약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90억이 됐고요. 그러면 옆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사비 540억 원 표를 설명드립니다. 조합사업비 150억 원인데 그래서 이제 조합원분들이 내시는 게 300억 원이에요. 그럼 이 300억 원 가지고는 공사비도 다 충당이 안 됩니다. 사업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수익을 390억 원을 조합에서 이제 발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240억 원은 공사비도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150억 원 가지고 조합 사업비에 충당을 하셨습니다. 240억 원 중에 아직 저희는 92억 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그래서 일반 분양 수익금은 롯데가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공사비니까요. 일반 분양을 한 고 91세대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 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조합 사업비가 있고요.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다음에 조합원들 무상지분 18.2% 이거는 조합에서 일반 분양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18.2% 무상지분이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약 3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요것도 일반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이 낮아서 조합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서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좀 복잡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밑에 보면 화살표 제일 왼쪽 화살표 보시면 전체 분양 수익금 690억 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네모고요. 그 밑에 두 번째 큰 네모 보시면 화살표에 일반 분양 수익금 390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 그 옆에 조금 그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오른쪽에 조합원 분양 수익금 3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다 합치면 전체 큰 네모하고 같겠죠. 690억 원. 그래서 거기 이제 또 점선으로 된 네모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조합원 분양 수익이 300인데 이 300억 원 가지고 그럼 1대1 재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300억 원이면은 조합원 215명으로 나누면요, 평당 나누면은 지금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요, 땅값 제외입니다. 표준건축비가 300만 원대입니다. 평당. 근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1대1 재건축은 못하겠죠. 그리고 18.2%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점선으로. 거기 제일 밑에 이제 그 화살표 보시면 1대1 재건축일 경우 가로하고 215세대입니다. 요게 점선으로 표시된 거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 수익 300억 원하고 1대1 재건축을 했을 때하고 그 갭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색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요. 결국은 이 부분이 조합원 여러분한테 돌아간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이 1대1 재건축만 했을 때는 300억 가지고는 모자라요. 조합원 분들이 더 각출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원래 내셨던 부담금보다 더 내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1대1 재건축을 하셨으면. 근데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 상가 임대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390억 원이 더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사비를 거기서 충당하시고 뭐 사업비도 충당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회계사한테 저도 받은 자료를 봤는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18.2%에 대한 법인세 22% 과세되는 부분이요. 그거하고 거의 근접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별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합에서 내시는 법인세고요. 조합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이제 롯데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 뭔 말씀인지 알 테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말귀를 안 하먹었는데 일단 우리 이남열 우리 대표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해보죠. 말씀하시고 1대1 재건축을 할 때 대비해서 이제 그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1대1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을 안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토지 토지 출자할 때 그 금액 저희 억울하게 다 그냥 평가 받을 때 평가 금액이라고 해서 그 평가 금액대로 다 출자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지금 금액 자체가 건축비 자체가 1대1로 했을 때 이 금액이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 실제 여기 잡은 그 조합원 분양가의 분양가는 종합평가 금액으로 하셨어요. 그 종합평가 금액은 뭐냐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평가하신 다음에 그 건물 가치를 평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금액에서 저희 토지 매입해간 거 빼고 나머지 추가 분담금으로 받으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합원 부분에 해당되는 그 해당 건물의 가치대로 저희는 정당한 금액을 다 주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회계적으로도 이 법인세는 조합의 회계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인데 조합원분에서는 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고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조합원분에 대해서 어떤 이득이 발생한 거를 따지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또 조합원분은 실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도 일반 분양 상가분에 대한 그 이권과 손금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조합원분의 어떤 이득분 때문에 지금 그 이득에 대한 대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좀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또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대1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거를 가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요 표를 눈금을 만들어 온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대1 재건축을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지금의 그 비례율과 지금의 부담금 그 조합원 분양가가 낮은 거 이런 이익을 향유할 수 없었다는 그거를 표현하고자 해서 저희가 일반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이 발생이 됐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갖고 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종전평가. 종전평가는 롯데건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아시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저희가 그 시공사로 참여를 했고 저희가 시공사로 참여했을 때는 이미 종전평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이 전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조합원 분양가가 종목평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종목평가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종목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평가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종목평가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없는 종목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종목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향별, 층별해서 그 평가사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평가업체에서
향별, 층별, 그 효용가치 비율을 쫙 이제 동호수마다 그 가장 비율 좋은데 그러니까 중간층, 기준층을 1로 봤을 때 그 뭐 3층으로 갈수록 뭐 1.몇,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뭐 0.9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향별 효용가치, 향별, 층별 효용가치만 따질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이 아예 그냥 종목 감정평가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종목 감정평가하면 그걸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냥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향별,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종목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기준층이 있습니다. 기준층 대비해서 다 이제 층마다 형마다 금액이 다 다른 거, 그 관리청구 총회 책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총회 책자에 있는 그 비율만 저희가 따온 겁니다. 향별, 층별, 효용 비율만 가지고 있는 종목평가죠. 그래서 종목평가 금액대로 분양한 게 아니다. 종목평가 금액하고 지금 저거 분양분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그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게 일반 분양가액이 900만 원 저렴하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득이라는 게 내가 매입한 금액 대비 판매를 했을 때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100원에 사서 150원에 사면 50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도 저희 아파트 미분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가보다 더 낮게 또는 같은 금액으로 팔 수도 있고요. 급하시면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팔 수도 있어요. 현재 이익이 시현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분양가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일반 분양가 대비 900만 원 저렴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시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막 얘기 놓치셨지? 도대체 뭔 얘기 하시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답변을 하셔요. 뭐냐, 아까 우리 이제 지분제 그 말이 매우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대표 두 분이 워낙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분들이 궁금하시면 다 물어보고 계시는 거야. 제가 공부한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일반 분양 이런 거 다 잃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내 땅을 내놓고 일부 분담금을 냈어. 그리고 집을 들어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땅 내놓은 거, 내 돈을 조금 낸 거, 이거 더하기, 이거 이제 더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집에 들어갔어. 그럼 이 집에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값어치의 지금 차이만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라는 게. 그 말씀을 아시겠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적으로 옛날 같은 개별적으로 내셨는데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묶어서 내도록 법이 되어 있고 요것도 롯데건설하고 조합하고 계약할 때 요것도 당연히 이거는 조합이 되는 거라고 계약을 했어요. 아까 처음에 확인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 분양이 헷갈리실 거예요. 일반 분양. 지금 일반 분양이 아직 지금 이것저것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조합 전체의 이익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지금 걱정들 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고 마지막 질문한 건 아직 실현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분양이 안 되면 누가 가장 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롯데건설이 난리 나는 거야. 일반 분양이 안 되면. 그 세금 문제하고 달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분양이 다 안 돼버리면 롯데건설에서 공사비를 다 못 뽑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거는 이제 그건 사실 관계니까. 다만 금방 이 세금 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아까 땅 처음에 내놓고 다음에 분담금 좀 내놓고 이거 더하기 현재 아파트 들어간 아파트하고 차액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익인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건데 그 부과한 내용이 어떠한 요걸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 질문 미시는 그건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롯데건설 편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설명할 사람은 사실 누가 와서 해야 되냐? 국세청에서 와서 해야 돼.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왜 요만큼 세금을 냈느냐? 참 부과했느냐? 이 설명은 사실 국세청에서 해야 돼요. 그래도요, 제가 필요하면 그때는 다 오시지 말고 우리 대표분들 제가 양천 세무서 이 부가세 뭐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불러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거 준비는 안 됐으니까 일단 노태원들 측에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보시죠. 네. 지금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 대비해서 약 300만 원 평당 쌌다는 거, 그게 이제 실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상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합원 개개인별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고, 이제 여기는 저희가 조합 법인세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 법인세는 저희가 미분양분은 법인세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작년 법인세. 분양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도 세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국세청이나 양천 세무서 쪽에 하는 문제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실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실현이 된 거라고 이제 조합 측에서는 이제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이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세금을 매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합원 분양가 300만 원 싼 거에 대해서 왜 세금을 매기냐. 그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조합원 땅값 18.2% 더 가져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말씀을 좀 두개를 다시 보고서 좀 여쭤본 거고요. 네. 실제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고 세법 계산 방식이 보면은 뭐 여기 같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조합원 분하고 일반 분양 상가분하고 별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분에 대한 과세가 되는 거고 조합원 분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조합원들의 지금 개별 이득을 따져야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겠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를 지금 사실은 내가 지금 가장 이 양천 세무서를 불러올 걸 그랬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당장 제가 내일 우리 토요일날 세무서 일하나? 안 하냐? 그럼 제가 월요일날 불러다가 바로 제가 일하나? 세무서 가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그걸 자료를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요청하면 돼요. 네, 자기는 뭐냐면은 세무회계사하고 하여튼 롯데가 개비 행정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세무회계사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이득을 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과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고를, 그러니까 우리 조합 측 회계사가 이렇게 신고를 했죠. 했으니까 조합 회계사분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네는 이득이 신고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게 무슨 말씀이고 하니, 세무서가 직접 다 와가지고 일일이 너 얼마 이득 받냐 조사하고 다녀서 세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자진 신고를 해. 우리가 이만큼 이익이 났다.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무서가 나중에 이제 돈을 부과하고 어떤 심사를 하느냐. 이들이 너무 적게 신고했다, 이익을. 그거는 이제 세무서가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그 말씀이시라니까, 세무서에서는 자기들이 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 신고한 주체가 롯데건설이 아니라 그거는 조합 회계사, 조합이 신고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조합이 요 정도의 이익이 났다고 신고를 했을 거예요. 세무회계사하고 조합장이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런 부분은? 조합을 대리해서 회계사가. 그렇지, 회계사가 조합을 회계사가 책임져야 되는 회사에게 자유는 누가 주죠? 제가 또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참, 그 질문 뭐예요? 조합이 세금을 자진해서 현재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근데 조합장 혼자 했을 건 아닐 거고, 그 신고하게 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요. 예. 그 데이터를 만들어준 것이 이 회계사가 했을 것인지, 아니면 그 회계사가 갖고 있는 백데이터도 롯데에서 제시를 한 것인지. 회계사 답변하셨다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 이제 대여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조합에. 어떤 부분이냐면, 조합하고 조합 회계사가 이제 저희가 이미 입찰하기 전에 계약이 맺어져 있는 보험회계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에 매월 기장료로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럼 매월 기장료 20만 원씩 주면서 조합에서 발생한 지출과 소득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매달 회계사 측에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이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다 세금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 지금 그 조합에서 그 제출하는 것이 사실은 그 돈을 쓸 때에 주체가 사실은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아니고 롯데원수 쪽에서 돈을 썼겠죠. 뭐 물건을 상대를 들었고 뭐 저희가 그렇죠. 공사비가 그렇게 돼 있고 공사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사비에 대해서 이익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지고 남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그 자료는 롯데에서 줬을 것이라는 거죠. 잠깐 선생님, 요거는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제가 롯데원원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됩니다. 왜 싸움이 되느냐? 아니 당연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90원짜리 쓸 수 있는데 왜 100원짜리 썼느냐? 다음에 그 공사를 이거 올릴 때 200만 원이면 올릴 수 있는데 왜 220만 원 들였느냐? 라고 하는 거는 오늘 여기서 절대 쟁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뭐 잠깐 말을 끊어도 죄송한데 우리 신월 2동에 참 신월 6동에 1-1주구 뉴타운 거기가 4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예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거 1,800명이 와서 죽는다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저히 못 견디고 이렇게 소규모를 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를 했어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국토해하고 뭐 서울시, 양천구청, 조합, 시공사, 몸창사 국정조사를 했다고. 워낙 의혹들이 많아가지고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사했던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중간에서 소위 여러 가지 그 행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이걸 싹 뒤졌다고.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왜 그렇게 비싸게 계약했냐?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계약했냐? 그거를 건축비를. 그거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조합이 전체 책임지든지, 조합장이 왜 그렇게 비싸게 계약했냐. 그걸 그렇게 따지는 문제지, 이렇게 지금 따지는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가지고 엉망이 된다고.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클리어할 것들을, 선생님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린 건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약간 제가 원초적인 좀 미안한 부분인데, 조합원의 이득분과 조합의 이득분이 구분돼요? 아니면 같은 말이에요? 조합원의 말씀해 보셔야 될까요? 예, 그 조합의 이득이 지금 법인세가 나온 거고요. 그 조합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한테 전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분율이 있으세요. 지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지분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이득이 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익이요. 결국에는 조합원 그 지분의 비율만큼의 이득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어떤 것을 염두에 두냐면은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몇 가지 기부 체납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양론, 노인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놀이터라든가, 주거 환경을 위해서 펜스를 칠 때 대지경에서 이내에 엄청 들어와서 저 펜스를 쳐가지고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나왔을 때의 조합이 이익인 거냐, 조합이 이익을 따질 때에 그 부분까지를 계산을 한 거냐 하는 부분들이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006년 12월 달에 시공사 선정 되기 전에 2006년 초일 겁니다. 2006년 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 용어로는 셋백이라고 해요. 도로가 원래 뭐 8m짜리였는데 도로가 10m로 넓어져요. 2m, 뭐 한 4m 정도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조합장을 뺏기는 겁니다. 양천구나 서울시에. 그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오는 폐도를 저희가 또 가져왔어요. 조합에서, 저희가 아니고 조합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금액이 상계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뭐 더 이상 뭐 양천구가 됐든 그 신혼가정조합이 됐든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것도 없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딱 금액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상응하는 금액으로 상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합에서는 조금 손해가 볼 수 있어도 그 양천구에서는요, 양천구죠 주체가. 양천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고 조합에서 내놓는 게 30억이다. 그럼 조합에서 내놓는 게 10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냥 상계 처리해요. 금방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예. 그래서 거기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우리 땅에다가 집 짓는데 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줘?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양로원 자선사업과도 아니고 양로원이나 이런 걸 우리가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짓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 소위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여러분들게 아니었잖아. 근데 그래도 그거를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제 땅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금 땅을 내놔서 도로로 좀 내주고 또 거기 남는 돈이 좀 있으면 그거 갖고 이제 뭐 경로당을 짓든 뭘 이제 그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게 생물사회에서 실제 조합의 직무대표가 승리기에서 있어요. 이 승리대상대상에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익이라는 것이 이게 조합 내 이익인가요? 아니면 롯데 이익인가요? 아까도 제가 이제 롯데 법인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끊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 이익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54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540억 원을 가져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공사비가 540억 원이 더 투여가 돼서 사실은 적자를 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40억 원을 저희가 공사비를 받아왔는데 520억 원을 공사비로 투여를 했다. 저희가 실제로 원가가 그럼 20억 원이 남겠죠. 그럼 그 20억 원에 대해서 저희는 롯데 자체적으로 법인세를 따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세무조정서에 나와 있는 그 이익하고 롯데건설의 이익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헷갈릴까봐 약간 설명하지 말라는 뜻이죠. 요 법인세하고 롯데의 법인세하고 전혀 별개는 별개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지금 수익계산 보시면은 이익이 40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위에는 롯데에 관련된 지금 이 40억이 나중에 저희한테 시험이 되는 거. 그거는 회계사, 저도 저거는 본 적이 없고요. 회계사 자료고요. 회계사한테 한번. 잠깐만요. 아니, 이게 홍 선생님도 큰일이야. 이게 큰일이 뭐냐면, 이 40억이 나중에 시연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 40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안에 이미 아까 여러분들이 내놓은 땅 가치, 플러스 여러분들 분담 거, 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현재 들어가서 사시는 집, 여기 안에 이제 차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이 40억이라는 뜻이지 후에 지금 시연된다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어떠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해서 실제 일반 분양가 대비 어떤 증액기내나 48% 우선 비용료에 대한 지분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과세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50분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제 말씀하고 박남준 씨님 궁금하신 거? 조합원 이민이 안 돼요. 예. 그럼 말씀하셔요, 그럼. 예. 저희 신월동 재건축을 담당했던 친구부터 양천 세무서는 그분이 자진 신고하셨잖아요. 예. 저희 발의를 시켜서 자진 신고했는데 그 자진 신고하신 분께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도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자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한 세무사, 회계사와 또는 일반적인 다른 회계사를 대동하셔서 이 상황을 파악하시면 정확하게 이 법인세가 어떤 근거에 의한 건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민아 씨가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쟁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소위 세무 신고를 한 세무사한테 이제 물어볼 일이에요. 그리고 양천 세무서한테 물어볼 일이야.
이게 롯데건설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이 이제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 아셨지? 예. 예,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고 우리 확정을 하자고. 롯데건설도 지금 제가 제가 두 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잠깐 보충만 좀 한마디. 예, 그러세요. 먼저 이남현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거 2분까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다시 답변을 드릴 건 없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양도세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추가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님들이 조합 사업을 해서 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또 이 이득금에 대해서 또 환수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든 해가지고 조합이든 저희 시공사도 지금 구청에서 뭐 연락 와서 뭐 이것저것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실패하는 과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민아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조합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내가 법인 회계사한테 현장으로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내년에 분양이 돼야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노원회계 부분에 송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회계사한테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계 얼마, 공사비 얼마, 용지비 얼마, 그다음에 경비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총계에서 이제 옆에 도표를 보시면 조합원 면적, 일반 면적, 상가 임대 면적, 그래서 총 면적이 48809.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대로 일단 공사비를 쭉 안분을 해요. 그 다음에 용지비도 쭉 안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경비, 조합에서 쓴 여러 가지 경비를 또 안분을 해요. 이렇게 되면 각 면적당, 조합원 면적당, 일반 면적당 총 들어간 원가가 나오는 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지금 과세를, 그 밑에 이제 과세를 한 거예요. 그럼 매출을 일반 분양 면적 밑에 매출이 있고, 상가 밑에 매출이 있고, 임대 밑에 또 매출이 있고요. 조합 밑에는 없죠. 매출이. 과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또 빼요. 그 밑에 보시면 이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면적분으로 안분을 다 했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으면 옆에 네모칸 옆에 695.489 이게 총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2%, 그 다음에 법인세 10%에 대해서 주민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내년도까지 다 합쳐서 한 16억 7천이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분이 당연히 조합분은 이제 과세 대상에서 그런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 조합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총 이익을 나머지 면적으로 안분했는데 조합 면적은 다행히도 따지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이 그만큼 준다는 의미지 조합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되셨습니까? 예. 지금 저도 이제 해결을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분양대금 전체를 다 롯데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롯데가 가져간 공사비가 얼마고 공사 금액만 가져가는 건데 더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 있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승계가 되고 나면 이제 이익분으로 여기 발전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법인세를 부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공사비 외적으로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금액도 사실 저희는 롯데에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사비 외에 더 받아가시는 분이 있으신 겁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690억이라고 했죠. 총 금액이. 690억에서 월요일 내일은 쉬실지 조합장님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조합에 가든 아니면 노원회계사에도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540억 7천만 원입니다. 540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그리고 그 조합 통장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거기서 지금 92억 원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로 해서
그 세무계산서는 발행이 완료가 됐고요. 아직 세무계산서는 발행했는데 저희가 아직 수긍을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공사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690억 원인데 540억 외에 그럼 150억 더 가져왔냐? 맞습니다. 그게 이제 CMS 계좌로 해서 처음에는 그 롯데 계좌로 들어와서요. 그게 이제 조합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그러니까 조합에 지금 돈이 현재 없는 상태였잖아요. 조합에서 돈이 그 사업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150억 원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빌려드렸어요. 대여해서 빌려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빌려드린 만큼 다 거기서 상환 처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상환을 해왔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대금 전체를 썼다는 거고요. 수입이 분양대금이고 공사비 540억, 사업비 150억을 썼다라면 이 지금 조합법인에서는 수입 대비 비용을 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150억 원은 롯데가 쓴 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쓰는 건데, 조합에서 계약되어 있는 모든 용역비라든지 조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쓰시는데, 조합에 돈이 없으니까 분양되면 갚겠다. 조합에서는 분양되면 갚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분양되기 전에 다 그걸 빌려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수입 대비 지출을 조합은 다 했어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다 썼는데 이익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똑같아. 아까 그 말씀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세무조정서 40억 실현이 됩니까?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익이 다 지금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부담금이랑 18.2%로 인해서 다 부담이 지금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원점을 하시도록. 다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남열 씨하고 이미라 씨 다음에 우리 몇 분은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오늘 이제 미진했던 내용이 롯데건설 측에서 들을 문제가 아니고 양천 세무서하고 우리 돈 회계법인. 근데 여러분들이 돈 회계법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돈을 준 거야. 니들이 우리 대신해서 다 세무관계는 니들이 다 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신 거예요. 그 돈이 다 사업비라고. 그 사업비가 150억이 들었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냥만 돈 회계법인을 제가 만약에 와서 국회 와서 이걸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안 오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협조를 요청해야 돼. 니들이 와서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니들 우리한테 돈 받았으니까 설명을 해라. 그걸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게 요거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질의응답을 하지 않을게요. 뭐냐? 우리 이제 사업비를 150억을 썼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쓴 거예요. 공사비가 540억, 사업비가 150억이었어. 그러면 이 법인세 이게 거기가 회계사도 있고 다 고용했으니까 그러면 법인세가 대략 그냥 딱은 못 맞춰도 한 7, 80%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나올 거다. 그럼 우리가 총 사업비 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가 전체 요건데 한 5억 정도는 남겨놔서 다른 사업 안 쓰고 무슨 뭐 총회하고 할 때 선물 같은 거 안 주고 무슨 뭐 또 뭐 하고 했을 때 이건 덜하고 이거 좀 남겨놓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낼 수는 없다 세금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몽창도 하기에는 뭐니까 사업비를 좀 아껴서 좀 이거 하면 좋지 않겠네 이걸 사실 설명했으면은 사실 좀 더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별개 문제인 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따져보고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따로 따져야 할 문제니까 제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오늘 회의를 마무리를 지면서 하나 더 줬습니다. 공사비가 아까 60억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신고를? 예. 추가로 근데 그 60억이 사실 비용 처리가 됐다라면 지금 여기 법인세가 좀 많이 빠졌겠죠. 빠졌겠죠. 근데 그러면 불구하고 저희 왜 그게 더 청구라는 말씀. 맞아요. 비용 처리를 더 했다라면 사실 그런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비용 처리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청구가 조합원님들한테 추가 부담을 60억. 그러면 추가 원래 부담은 계획할 때도 처음에 계획을 사업 계획을 하실 때도 공사비가 540억이었고 추후에 변동된 내용이 없으시다는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명확하게 답을 좀. 아니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없고 왜냐면 계약을 한 상황이니까 서로가 아니요,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계약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 조용히 하셔요. 이제 아직 회의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공문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 60억 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조합원님들이 6개월 동안 2주를 지원하신 거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6개월 동안 2주 지원하시면요 저희가 들어가는 그 2주비 금융비용만 한 달에 1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비 금융비용이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 1억 3천만 원씩 저희는 이자만 계속 냈어요. 6개월 동안. 그게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사업지 폐도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거기가 당연히 폐도되는 걸로 사업시행 조건으로 받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 폐도가 안 돼서 저희가 그 성호아파트에 1억 5천만 원 민원보상비 저희가 대납해드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각종 비용들 다 더하면 한 60억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조합원님들한테 추가 부담금을 저희가 제안을 안 했습니다. 추가 부담금을 제안을 했으면 당연히 조합원님들은 약 뭐 한 300만 원씩 추가 부담을 하셨어야 되고요. 215분이니까 60억에 대해서 300만 원씩 추가 부담을 하시면서 이 법인세 과표는 좀 줄었겠죠. 안 돼. 예, 제가 하나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게 근거가 돼서 그 내용이 이제 진짜 맞는 내용이라면 예, 조합에 네네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법인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뭐 저희가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번 분양을 어떻게 할지, 뭐 얼마에 할지, 여기 지금 저희가 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이민규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법인세 총 액수가 얼마 나올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법인세가 1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법인세는 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예측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는 그게 이제 회계사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 나중에 향후에 뭐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일반 분양을 한 시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 법인세라는 규정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죠? 있는 건 좋습니다. 일단 그거고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만났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조합 그 대표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롯데건설에 제가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이거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요 지금 청원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뭐냐면 조합 측이 만약에 법인세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거는 회계사 잘못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네. 당연히 왜냐면 회계사가 모르고 말이 되겠어. 대신 얼마가 나올지는 회계사도 모르지. 그렇지만 법인세는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조합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줬어야지. 그리고 조합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나는데 없겠지만 얼마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자동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회계법인 불러서 물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뭐. 도대체 이 법인세가 나올 거를 좀 알았으면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조합을 잘 코치를 해가지고 뭔가 사업비나 이런 것들 잘 이제 조정을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요 부분을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요거는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그런 연후에 요 문제는 제가 이제 개입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 그 임원들이든 대표들이라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여쭤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분 질문 두 분 더 받고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공문인지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박인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것조차 받는 그 시점이 이미 과세가 나온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도 못 받는데 우리 과세를 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롯데에서 전혀 자유로운가요? 최초에 지금 세계 업무니까 난 모른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최초에 건축을 할 때 성실과 신의를 다해서 해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믿고 진행 여기까지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조합원이나 조합장마저도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능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를 선임을 하고 또 대기회사도 선임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최종에 와서 이 지경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돈을 쓰고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의 장본인 롯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저 이민규 팀장이 답변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차장님? 네. 상급자이시니까 상급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걸 끌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어떤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공문을 발송을 할 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도 좀 너무 자극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는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어떤 변명만 던으로 찾겠느냐, 이번에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분야별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 사업 플로우를 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뭐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뭐 여기 법인세 당연히 부과될 건데 조합에서 돈을 아껴서 이 돈을 아껴가지고 뭐 다시 조합원이 부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코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명확하게 다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죠, 뭐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는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시고요. 그야말로 최소한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리고 안 알리고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알려야 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심스럽게는 뭔가의 어떤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롯데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조합과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못 내놓고 있다가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가 터뜨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고요. 근데 그건 단순히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부분들은 롯데에서 책임있게 앞으로 이 일들을 진행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말씀하신 롯데에서 책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어떤 회계사라든가 뭐 조합하고 어떤 뒤에서 어떻게 하다가 뭐가 빵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법인세 정상적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부과가 됐다는 조합에서 연락이 왔을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과 회계사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가 거북하고요. 저희들도 신뢰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그 지분도 제시하고 성실을 다해서 저희들이 주택을 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보는 것 자체도 저희들 좀 국물은 말이죠. 잠시만요. 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그러면 보내면 되지. 당신이 뭔데 이거 겁주는 건 뭐야 이거? 선생님,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 공식 회의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공식 회의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이 공식 회의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받았고만 그 마음 아픈 심정 이거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롯데건설이나 잠시 계세요 그냥. 일단 제가 회의를 진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니들이 왜 이따구로 했냐 저렇게 했냐 지금 이걸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 일단 당장 급한 것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풀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미진하고 궁금하신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건 마지막 2명 중에 한 명 남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제가
실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그 롯데 측의 입장이나 이게 그렇다라는 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말씀하신 그 비상지분율에 대한 이 회계적에 녹아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저희 궁금하고요. 당연히 그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법인세가 만약에 그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라면 처음부터 분산을 할 때 예정 일반 분양가를 알고 있었을 거고 법인세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간에 한번 임대아파트가 빠지면서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되면서 분명히 수익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도 저희가 사실 해결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시공사에서도 그 특화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사실 저희가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 측에서도 뭐 아까 조희정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은 다 종료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오늘 롯데가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따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고요. 본방 요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뼈가 저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찾아볼 때 할 문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사실을 이제 밝히는 자리였고, 그러면 당장 이거 뭐 어떡하냐 우리 그랬을 때 뭔가 해결책을 뭐 다는 아니지만 단지 뭐 5%든 10%든 15%든 뭔가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문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한상문 부장관은 후원 입법부장관과 같이 다음 주 월요일 불가피하다면 화해를 해서 저 우리 보험회계법인 요 담당 회계사, 그다음에 양천구청 이 양천구청에도 들어와 있겠죠?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양천구청이라 세무서 양천세무소에 이 법인세 부과했던 법인세 과장을 국회로 와서 요 자리에서 하는데 그때는 다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 여기 지금 대표분들 여러분들 다 신임하시죠? 네. 다음에 몇 분도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 없어. 그때는 오늘 또 충분히 이 대표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대표분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요 일 마무리될까지 조금 한두 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는 이 법인세의 정확한 정의, 이 법인세가 이렇게 되게 된, 그러니까 소위 부가 이 액수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이 내용.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회계사가 왜 이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잘 알려줘서 조합원들한테 미리 좀 알려줘서 하고, 그 다음에 대충 이거를 잘 어느 정도 추산이라도 해가지고 사업비 아니면 아까 특화사업 이렇게 했을 때 돈도 좀 쟁여놔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았느냐, 이걸 왜 푸치를 못했느냐, 없습니다. 그걸 한번 따져봐야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10월 4동 무택캐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국회로 청원을 하신 우리 법인세 부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사 해결을 위한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참석해 주셔서 시간도 벌써 지금 1시간 15분이 지났네요. 롯데건설의 오정주 차장님, 다음에 이민규 과장님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 민원인 대표로서 오신 이남열 대표님, 이민아 대표님, 우리 롯데밴드 주민 여러분들 좀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속은 시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실관계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지 나중에 돈을 낼 때라도 덜 서운하고 억울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월요일, 화요일 중에 여러분들 나머지로 미리 했던 부분, 그때는 이제 사실관계를 그때도 푸는 거예요. 2차 사실관계 확인.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거는 별개 문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실 감사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